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39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콜롬비아는 4-2-3-1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며 아리아스, 하메스 로드리게스, 루이스 디아즈를 중심으로 세밀한 패스와 측면 공략을 시도하는 지공 전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는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부진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팀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전방의 라파엘 산토스 보레가 상대 수비 사이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직전 우루과이전에서는 콜롬비아가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 횟수가 단 2차례에 불과해 득점 찬스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인 공격 패턴의 단조로움과 하메스가 과거와 같은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다빈손 산체스와 존 루쿠미가 센터백으로 나서고 있지만 배후 공간 관리에 반복적으로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빠른 역습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두 선수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과 간격 유지 실패가 드러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 풀백 모이카의 공격 가담은 팀의 측면 전개에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게 빈번한 오버래핑은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내주는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바리오스와 우리베가 수비적인 역할을 맡아 상대 공격을 차단하려 애쓰고 있지만 이들 역시 상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빌드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콰도르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균형 잡힌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곤살로 플라타와 제레미 예보아가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중앙에서는 에네르 발렌시아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연계 플레이로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볼리비아전에서는 발렌시아의 노련함이 빛을 발하며 여러 차례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미드필더 민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수를 연결하며 팀의 핵심적인 축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수비진은 최근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에로 인카피에와 펠릭스 토레스 파초로 구성된 센터백 조합은 뛰어난 제공권 장악력과 배후 공간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두 선수는 합작으로 11차례의 리커버리를 기록하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냈습니다. 또한 풀백 포지션에서는 측면 공격수의 수비 가담까지 더해져 상대의 측면 공략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는 모두 지공 전개를 선호하며 중원에서의 점유율을 기반으로 공격을 풀어나가고자 하지만 두 팀 모두 공격 라인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마무리에서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하메스와 디아즈의 개인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에콰도르는 발렌시아와 플라타가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팀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하다는 공통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에콰도르의 수비 조직력과 중원의 활동량은 콜롬비아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경기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골이 적게 나는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칠레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발데스를 중심으로 속도를 살린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기회를 창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적인 전술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직전 페루와의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기며 답답한 공격력을 드러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아라베나와 바르가스가 투톱으로 나섰지만 두 선수 간의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선에서의 창의적인 패스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공격 루트가 제한되었으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만한 날카로운 움직임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데스의 활동량과 중원 장악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은 칠레의 공격이 단조롭게 흐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비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판과 게리 메델이 이끄는 센터백 조합은 상대의 공중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페루전에서도 무실점을 기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좌우 측면에서는 피자로와 비달이 수비 가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상대의 측면 돌파를 막아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움직임 덕분에 수비 라인의 균형이 유지되었고 역습 상황에서도 빠르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칠레는 베네수엘라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에 대해 조직적인 수비로 대응하며 안정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앙에서의 견고한 수비와 속공 전개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무리오와 사바리노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속공은 간결하면서도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단조로운 패턴으로 인해 상대 수비를 뚫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브라질전에서 베네수엘라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짜임새 있는 수비를 바탕으로 값진 승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베네수엘라는 론돈을 활용한 제공권 장악과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공격은 여전히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공격진의 창의성 부재로 인해 유기적인 플레이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상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수비에서는 라미레즈와 앙헬이 중심을 잡으며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전에서는 브라질의 강력한 공격진을 상대로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며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측면과 중앙을 촘촘히 봉쇄하며 상대가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역습 상황에서는 론돈의 피지컬을 활용해 빠르게 공을 전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공격 전술은 칠레의 수비진에게 쉽게 읽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팀 모두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며 경기의 대부분이 중원에서의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칠레는 이선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베네수엘라는 론돈의 제공권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전술이 한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상대 수비를 압도하기엔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팽팽한 흐름 속에서 득점이 적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저득점 경기를 예상하는 언더가 적합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아르헨티나는 특유의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전방에서는 메시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공격 전개를 선보입니다. 직전 파라과이전에서는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지배했으나 상대의 역습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아쉬운 수비 대응으로 두 골을 허용하며 1대2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중원에서는 엔소 페르난데스와 맥 알리스터가 볼 배급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들의 플레이는 마르티네즈와 알바레즈 같은 공격수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수비가 깊이 내려서거나 압박을 가할 경우 창의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종종 나타납니다. 수비에서는 로메로와 오타멘디가 중앙 수비를 책임지고 있지만 제공권 싸움에서 종종 약점을 보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공중볼을 활용하거나 빠르게 전환하는 역습 상황에서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풀백 포지션의 테그리아피코와 몰리나 역시 공수 양면에서 헌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공격적인 오버래핑이 자칫 뒷공간 노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페루는 수비적인 5-3-2 포메이션을 선택하며 조직적인 방어에 중점을 둔 전술을 구사합니다. 페루는 직전 칠레전에서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이며 0-0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공격에서는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공격의 대부분은 바렐라와 게레로의 빠른 돌파에 의존하며 창의적인 빌드업이나 정교한 패스 플레이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드필드에서는 페나가 드물게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전반적인 공격 전개의 속도와 정확성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강하게 압박할 경우 효과적인 탈압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공소유권을 잃는 장면이 빈번합니다. 수비적으로는 카옌스와 아라오호를 중심으로 한 후방 라인이 상대의 공격을 최대한 억제하며 나름의 안정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가 지나치게 깊이 내려갈 경우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공간을 허용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페루의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리고 세밀함이 부족해 수비적인 역량을 강화하더라도 역습을 통해 아르헨티나를 위협하는 장면은 자주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는 높은 점유율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격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며 메시를 중심으로 한 창의적인 플레이로 페루의 촘촘한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페루는 밀집 수비를 통해 최대한 실점을 억제하려 할 것이나 공격에서의 창의성과 다변화가 부족해 아르헨티나의 수비를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우위를 점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페루의 수비적인 접근으로 인해 경기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조직적인 지공 전개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비뉴와 하피냐의 날카로운 측면 돌파,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개인 돌파력은 브라질 공격의 핵심 축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기에 충분한 위협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직전 베네수엘라전에서 1대1로 비기며 예상외로 답답한 공격력을 노출했습니다. 특히 제수스와 이선 자원들 간의 유기적인 호흡이 부족해 마무리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으며 결정적인 순간에서 세밀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마르키뇨스와 가브리엘의 중앙 수비 조합이 견고한 모습을 보였지만 양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전 풀백인 반데르손과 아라나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대체 자원의 경기력이 확실하지 않아 측면 수비에서의 조직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대가 빠른 전환 플레이를 시도할 경우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는 카세미로와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후방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돕고 있지만 공격으로의 연결 고리에서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우루과이는 역습을 중시하는 4-3-3 포메이션으로 브라질의 지공에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하며 역습에서의 날카로움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아라우호와 펠레스트리가 빠른 스피드로 측면을 공략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었고 발베르데의 중거리 슈팅은 경기 내내 강력한 위협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최전방에 누네즈는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공격 전개 과정에서 효율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우루과이 공격에 큰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히메네즈와 올리베이라가 중앙을 지키고 있지만 콜롬비아전에서도 드러났듯이 불안정한 순간이 잦아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다만 발베르데와 벤탄쿠르의 활발한 수비 가담 덕분에 치명적인 실점을 막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루과이는 수비 라인의 조직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브라질과 우루과이는 모두 전술적인 강점과 약점을 지닌 상태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은 측면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 우루과이의 불안정한 수비를 공략하려 하겠지만 풀백 부재와 공격진의 호흡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우루과이는 역습에서의 빠른 전환을 통해 브라질 수비를 공략하려 하겠으나 최전방에서의 고립된 플레이와 공격진의 세밀한 부족으로 인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두 팀 모두 공격에서의 완성도가 부족해 효율적인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의 주도권은 브라질이 가져가겠지만 우루과이의 역습 저항과 브라질의 공격 부진으로 인해 경기 결과는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적인 득점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